안녕하세요. 65세 된 박미선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길고도 짧은 줄 몰랐어요. 결혼한 며느리를 위해 제 인생을 바쳐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받은 말은 어머님은 몰라도 돼요 였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 부부는 부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24평 다세대 주택인데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뇌졸중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금은 제가 거의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예요. 제가 월 45만 원, 남편이 78만 원에서 합쳐봐야 123만 원이에요. 그런데 생활비가 80만 원에 남편 의료비가 30만 원 나가니까 매월 13만 원씩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예전에 슈퍼 정리할 때 남겨둔 돈 5천만 원이 있어서 그걸로 버티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38살인데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연봉이 5,500만 원 정도 되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4,200만 원 정도 벌어와요. 손자가 11살, 손녀가 8살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을 위해서 제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처음 만났을 때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그때가 1995년경이었어요. 저는 37살이었고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일했어요.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지금 며느리였어요.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예의 바르고 공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네 원룸으로 불러서 가봤더니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1997년 가을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하면서 당황했는데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어떻게든 키워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IMF 때였어요. 슈퍼 매출은 월 1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데 결혼 비용은 800만 원, 신혼집 전세 자금은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집을 담보로 3천만 원 대출받고 적금을 다 해지해서 겨우 마련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다면서 집안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슈퍼 운영하면서 아들 네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 네 집에 가서 아침 준비하고 슈퍼 가서 일하고 또 아들 네 집 가서 저녁 준비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서 쓰러져 자는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면서 며느리 돌봐주고 퇴원에서도 산후조리부터 아기 돌봄까지 다 제가 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말 들으면 힘든 줄도 모르고 더 열심히 했어요. 2년 뒤에 둘째까지 태어나고 나서는 아예 육아 전담이었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정말 친엄마보다 더 했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2012년경에 제가 52살이 되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슈퍼는 계속 적자였고 몸도 힘들어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슈퍼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며느리도 어머님이 봐주시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슈퍼 정리하고 나서 3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전업 육아맘 시어머니가 된 거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 네 집 가서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 만족해했어요. 손자녀들 성적도 올랐고 며느리는 야근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저도 손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20년경부터였나요? 제가 하는 말마다 간섭이라고 하더라고요. 밑반찬이 짜다면서 다시 만들라고 하질 않나. 아이들 공부 봐주는 것도 요즘 방식이 아니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청소하는 방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세대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손자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밤새 간병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엄마 역할을 하려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간섭이고 참견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신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어머님은 몰라도 된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서 이 가족을 위해 했는데 이제 와서 몰라도 된다니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집에 와서 옛날 가계부를 다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을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 싶어서 요즘 가사도우미 시급을 찾아보니까 시간당 1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사도우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거든요. 육아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아이들 병원 데려가기, 학교 행사 참석하기, 명절 음식 준비하기, 시장 보기까지. 하루에 평균 10시간씩 30년 동안 했으니까 10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0년이면 109,500시간이에요. 여기에 시간당 15,000원을 곱하면 16억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뭐가 있어요? 아들이 용돈이라고 주는 월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30년 동안 받은 용돈을 다 합쳐봐야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저는 15억 원어치 무료 봉사를 한 셈이에요. 아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날 때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간 것, 아이들 아플 때 밤새 간병한 것, 명절마다 20명분 음식 준비한 것, 이런 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30년간 가사노동비 8억 원이라고 적어서요. 며느리가 그 계산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신 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진짜로 손을 떼겠다고요.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네 집에 제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30년 동안 제가 써온 앞치마, 행주, 조리도구들, 손자녀들 키우면서 사준 장난감들까지. 아들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계속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요. 그 후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매일 전화 왔어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애들이 어머니 찾아요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딱 잘라서 말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왜 끼어들어?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한다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요. 처음 몇 주는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녀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전화 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홀가분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드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경로당도 가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요. 요즘은 유튜브도 배워서 요리법도 찾아보고 온라인에서 비슷한 처지의 시어머니들과 대화도 해요. 다들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더라고요. 며느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안부 묻긴 하는데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후회도 돼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고 손자녀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많이 희생했어요. 제 인생이 있는 건데 왜 남을 위해서만 살았을까요? 베푸는 것도 좋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되잖아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되는 건데 제가 하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제 또래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선을 정하고 시작하세요. 무조건 다 해주면 나중에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감사 표현을 해주세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해요. 저는 이제 남편과 단둘이 남은 인생을 즐기려고 해요.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시작하려고요. 물론 아직도 손자녀들이 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모든 걸 감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고마워하며 사는 관계, 그런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30년 동안 희생만 했다고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은 있거든요. 손자녀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는 제가 존중받는 관계를 원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제 의견도 들어주고 저도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용기 내서 말해야 관계가 개선돼요. 베푸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달라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30년 만에 찾은 제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남은 인생 저를 위해서도 쓸 거예요.